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요. 우리 형님 중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뭐 공부 좀 하니라고 유상증자 공부는 아니고요. 회사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 회사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 우리 보는 것부터 보면서 저거 하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어, 애플은 애플은 여기 올라가면서 요거 이제 애플을 조금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면을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면요, 우리가 파동을 여기 이제 여기서 샀다 그래요.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파동은요, 그냥 밑파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요. 여기 저점을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전 저점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요, 5파로 떨어지는 이 파동이 생겨요. 이게요. 이 5파동이 이 5파동이 생기는 이 파동이 생기면 이거 올라간 거의 마무리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를 넘어서야지 다시 새로운 파동이 서면서 이거처럼 니로오는 파동이 없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5파동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파동이 이게 자세히 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통 뭐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도 봐도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보는 사람마다 5파동, 8파동 뭐 이렇게 8개, 5개 막 이래 따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저점을 전 저점을 훼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요. 차트에서 이 부분이 올라갈 때는 전혀 훼손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훼손했죠. 이 부분을 훼손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게 하락 파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파동에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 저점을 훼손하면요. 여기 저점을 다시 얘가 꺾어니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먼저겠죠. 그죠? 여기를 훼손하면 여기 하락 파동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저점과 전고점이 선 그을 필요도 없고 이 선을 긋는다고 해서 이 선이 막 그 파동으로 보면 잘 맞아요. 그게 진짜 뭐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선을 안 긋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얘는 아직도 상승 파동으로 지금 N자 파동의 한 블럭을 하나의 블럭을 넘어서려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 이 가격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N자 파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N자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 그러면 어디를 넘어서야 됩니까? 여기를 넘어서야 되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 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디를 넘어서야 돼? 일단은 여기를 넘어서고 여기를 넘어서야지 이게 이제 상승 파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파동으로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 선 쳐더라도 여기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저점을 계속 갱신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요거는 쉬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 파동에서 보면 아직도 여기를 못 넘었으니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는 장난처럼 사는 데입니다. 장난처럼. 여기 역시도 장난처럼 사는 데고 본격적으로 사는 거는 여기 넘었을 때 본격적으로 사도록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여기 오실레이트나
이쪽에 오실레이터랑 이쪽에 오실레이터를 같이 보는데요. 여기가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낮지만 얘가 올라가다가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돌변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미 침체 속에 여기 들어온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매번 이거를 읽어주긴 하지만 그때그때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조금 틀리다. 이걸 한꺼번에 주식을 한꺼번에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걸 한꺼번에 얘기해 준다고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이걸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제 아는 거를 다 알려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장르별로 또 틀리고 이거별로 틀리고 그때그때 틀려. 이거 주식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물 한 잔만 마셔 갈게요. 뜨거워. 아유, 좋습니다. 우리 난 여사님이 목 저간다고 목에 좋은 물을 한 잔 갖다 주네요. 그러니까 마셔야죠. 그 다음에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면 이게 큰 사이즈로 보면요. 이게가 아닙니다. 여기로 봐도 큰 사이즈. 지금 이걸로 보면 크게 보면 일봉은 좀 제가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를 훼손하지 않았죠.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W입니다. W.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아직도 하락에서 멈춘 자리가 안 나왔어요. 이게요. 요 자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W인데 이쪽은 지금 훼손하나 안 하나 이런 딜레마에 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있는데 여기를 훼손할지 안 할지를 이제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내일 어떻게 갈 거냐 이게 문제가 여기를 훼손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여기를 넘어서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요 안에 박스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근데 이 밑에가 지금 50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국면 자체가 조금 나쁜 국면으로 가고 있죠. 나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저승사자 캔들이 주봉으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사지 않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사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엔비디아도 지금 저승사자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일봉의 저승사자 캔들이 이게 붙었는데요. 이 일봉에서는 그냥 내가 주봉을 보면서 일봉을 보면서 사두로 가는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목이 잠기네요. 일봉으로는 이게 나왔는데 주봉으로는 안 나왔고 일봉은 안 나왔기 때문에 월봉도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 종목을 로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로보노디스크가 이제는 하락이 멈출 것 같습니다. 이제 잔잔하게 나오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한 번, 두 번 나왔죠. 근데 요 한 번 나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재차 떨어질 때는 폭락 나옵니다. 이게 하락에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하락이 더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동으로 보면 이게 M파동으로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하락도 이게 M파동으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시 5파로 떨어질 거냐? 5파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5파로 안 떨어져요. 오늘이면 파동상으로 다 끝난 겁니다.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 끝난 자리예요. 이제 내일 되면
여기에 봉들이 여도 주봉이 새로 오실레이터가 새로 나오면서 오실레이터가 더 늘어난다면 밑으로 더 늘어난다면 내려갈 수는 있겠죠.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게 여기서 더 안 늘어나고 어, 3개나 4개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하락이 완전히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 월봉이 전번 달 되면 5번 달에 한 번 더 늘어났죠. 다음 달에 3월 달에 이게 줄면 됩니다. 줄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국면 하락의 마지막 국면이 끝나는 거야 이게요. 이게 꼭 하락의 마지막을 장식할 때는요. 요렇게 뺍니다. 요렇게요. 여기 정상이에요. 여기 개미할기시 패턴입니다. 여기. 개미할기시 패턴과는 완전히 좀 틀려요. 개미할기시 패턴은요. 이런 식으로 N자로 안 뺍니다. 개미할기시 패턴은 I로 뺍니다. I로 빼서 V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려와서 바로 V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그거연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뺐다. 이 회사 괜찮아요. 전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 글쎄요. 두고 보겠습니다. 뭐 3월 31일까지만 두고 보면 아는 얘기니까요. 자, 이제 우리 종목을 얘기하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 안 보던 게 있어서, 쟤는 트릭스를 예전에 많이 봤는데요, 트릭스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트릭스가 속임수가 많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보면 미국 주식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저점 계속 갱신하고 올라가죠. 갱신하고 올라갑니다. 이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어디가 뭐 고점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요. 이익은 짧게 보고요. 손실은 길게 보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이익은 길게 보고 손실은 짧게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올라가는 과정에 얘도 저거 5파로 떨어지는 3파로 떨어지는 하락 파동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올라가고 요것도 M 파동으로 떨어지는 하락 파동 여기 들어 있죠. 여기도 하락 파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거래줘 볼까요? 이게 잘 모르시겠죠? 이게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락 파동이 여기 들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 파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락 파동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여기도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 있다고 이게 하락 파동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또 한 번 눌려줬다가 또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왜 안 그러지? 넘어가가 그래.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기 저점이 해소는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락 파동이 어디서 들어올까? 여기서 80% 내려왔을 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스타게트 슬로우를 잘 보면 이게 표시나는 거예요. 5번에 올라갔다가 분명히 여기서도 여기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럴 때 이게 한 파동에 저거랑 크게 한 파동에 저거라면 여우에 올라가서 5파동으로 떨어지는 게 한 번은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갔을 때 상승 파동의 3파동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5파동이 올라가다가 분명히 한 번은 나옵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제가 이걸로 봐준다고 안 그랬는데 보세요. LG화학이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가일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가일권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얘가 고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의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는요, 줄더라도 내려온다고 겁먹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니로 오면 내가 이익 냈다가 니로 오면 들고 가야 되지. 이게 내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게 내가 니로 온다고 설명을 해줬지만 니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걸 보면 니로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매매를 해서 이걸 내가 잘 팔았어, 제 얘기를 듣고 잘 팔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은 견디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설명대로 잘 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잘하셨고 한 분은 못하셨어요. 자, 잘하신 분은 매매를 안 하신 분이 가장 잘했고요. 그 다음에 못하신 분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니로 왔을 때, 어느 지점에서 니로 왔을 때 돌아서서 올라갈 때 내가 여기서 이익 냈는 만큼 여기 와서 분명히 사줘야지 됩니다. 안 사주면 이거 내가 팔았는 가격 위의 단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와서 멈춰서 갈지를 본인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 댓글에 그렇게 적혀 있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는요, 우리 형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저랑 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형님이 잘 팔았어, 못 팔았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안 팔았던 분은 내가 왜 저걸 얘기해 주는가 하면 니로 오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팔으신 분한테는 제가 왜 그것을 조금 생각 잘 하셨는데, 파는 건 잘 하셨는데 분명히 니로 오면 분명히 이거를 안 보겠다 하면 딴 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딴 종목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분명히 니로 왔을 때 분명히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내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10번 중에 8번은 니로 온다는 얘기지, 확률적으로 니로 온다는 얘기지, 이게 무조건 니로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니로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갔다가 시간 맞춰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익 내가지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제가 형님 팔은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형님은 팔은 거는 잘 팔았지만, 그렇지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유리할 거냐라고 보면요, 형님은 매매를 해서 여기 스케일이 있으면 매매를 하신 게 엄지천입니다. 잘 하셨어요. 근데 그 스케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두 번째 안 파신 분이 엄지천이에요. 그분이 가장 잘했어요. 왜냐하면 눌러주고 올라가니까요. 이게 보세요. LG화학이 여기서 파동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니로 왔죠. 올라갔습니다. 이 고점은 뚫어놨는데 못 올랐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훼손했잖아요. 그죠? 훼손했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훼손했다 치더라도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를 넘어서 못 넘어졌죠. 그러면 또 니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또 괜찮죠.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고 여기서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 둘, 셋 꺼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넷으로 여기서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냐니까 여기에 저점을 계속 갱신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눌러져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뭐 땀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으면 여기서 다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종목들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크게 볼 게 없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조금 횡보해가지고 그냥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M파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 M파동 이거는 M파동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M파동을 그려주려고 그러면 얘는 내려 와서 여기 와서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란 물량은 여기 넘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사주면 그냥 더 위에서 사야 되니까요.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얘 역시도 위에 하늘이 열렸어요. 다 열렸지만 지금 시간상으로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죠. 그러면 얘가 이게 뭡니까? 빼쪽산임이라는 얘기예요. 빼쪽산. 26일의 신고가와 52의 신고가를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26일에서는 26일에 신고가를 만들고 며칠 있다가 33일쯤에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로 보면 강세 약세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자 보세요. 강세 약세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더라도 이게 올라가고 있고 골든크로스니까 긍정적인데 니로 오면 더 사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 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투자 가치 이런 걸 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버스코 얘 그냥 가고 있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가 여기 빼주고 N자 파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모터리얼즈 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N자 내려가 여기서 저점을 계속 갱신하니까 괜찮죠. 음봉이면 어떻습니까? 음봉, 양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얘기해 줄 게 없다 그랬고요. SKC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 뒤에 이게 크래프톤 얘도 여기 저점 여기 꼬리 달고 이거 했는데 지금 여기가 넘어설까 말까 이거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니로 온 게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보내주면서 이 여기 이동평균선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도는 이동평균선이 60 이동평균선이 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헤매면서 힘을 비축을 좀 더 해야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S 이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왜 그랬는가 월봉으로 보면 압니다. 이제 넘어서서 얘가 월봉으로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6일 날 올리고 오늘 27일입니다. 월이 바뀝니다. 여기 봉이 하나 써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 봉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봉을 잘 볼 때 ADX가 계속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얘가 가열권을 들어가 주는지 거기서 여기처럼 빼는지 얘가 여기서 기로에서 있는데요.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저는 단기를 얘기해 주는 게 단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넘어서서 안착을 어떻게 하는지에 얘의 갈 방향이 나옵니다. 차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게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를 넘어섰을 때 13일 정도 걸렸거든요. 13일 걸렸습니다. 얘가 여기서 올라올 때 3주 동안 올라간 게 여기 한 번도 없어요. 여기도 3주 올라가고 니로 오고, 뭐 보통 1, 2주 올라가면 니로 왔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3주 동안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4주 동안 올라가 이 바닥에서 올라간 거 이거는요. 이거는 여기하고 틀려. 그러니까 이게 5분의 기로에 다음 달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넘어설 건지 안 넘어설 건지가 다음 달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러면 요거를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내가 오늘 LG화 갖고 얘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뭘 보면요. 오늘가 이제 오늘이 어떻게 끝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이 중요한 거예요. 3월 달이요. 3월 달이 얘가 어떻게 갈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제 종목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꼬리 달고 이래죠. 여기 이 회사 돈은 잘 버는데 조금 저거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니로 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봐야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오실레이터로 보면 어떻습니까? 양의 오실레이터, 음의 오실레이터, 양의 오실레이터입니다. 얘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양의 오실레이터가 줄지 아니면 늘지를 보면서 얘가 양의 오실레이터가 들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ADX가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면 얘가 내려올 때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얘가 올라갈 때 양의 오실레이터가 분명히 들어있어야지 얘가 50으로 올라갈 때 여기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종목을 선호해야지 되는가 하면요. 에코프로, 신고가로 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롯데머티리얼, 포스코퓨처, 롯데머티리얼죠.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은 제가 하나시스템은 이것도 괜찮죠, 그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LG전자 신고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한 번 꺾고 두 번 꺾으면 보편적으로 요게 스트게트 슬러의 패턴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올라갈 때도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도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침체 속에 들어가면요. 두 번에 걸쳐서 침체가 들어가요. 여기 보면요. 침체가 두 번에 걸쳐서 침체 들어가죠. 얘가 여기 패턴이 있어요. 근데 요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거든요. 다이버전스인데 이 참 애매해요.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니로 오면 더 사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꼬리를 달고 여기 저점을 얘가 갱신하니까 이게 마지막 저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오늘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계속 가고 있죠. 이제 그러면 다 봐준 건가요? 네이치셀? 네이치셀은 지금 어떻게 됐죠? 네이치셀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 안 해줘도 이게 침체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침체에 얘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침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침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서 빠져나올라가다 다시 한번 빠지면요, 이게 급락줍니다. 급락줘요.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하락이 멈춰진 건 아닙니다. 아마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뭐 한 이 정도 꼬리를 지금까지 계속 달고 있었으니까 여기 오면 하박 경쟁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표시를 해주면요, 어느 지점인가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요게 니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땡겨 올리죠. 계속. 그러면 여기 니로 오면 누군가는 땡겨 올려주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니로 오면 여기서 사면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지점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니로 오면 내가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니로 오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이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시는 거죠.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단지 차트로 볼 때 얘가 어디쯤 오면 나는 저 같으면 이쯤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역시도 나중에 되면요, 이게 여기 가격을 제가 이게 표시해 주는 여기 가격을 넘었을 때 얘도 6만 천 원을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빠삭하게 잘 알아야 돼요. 요까지만 설명하고, 우리 형님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SKC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제 저부터 SKC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 SKC는 예전에는 분리막 해가지고 뭐 그거 저거 굉장히 많았었어요. 얘들 화학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뭐 그거 저거 뭐죠? 뭐 무슨 분리막 해가지고 그 필름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것도 매각을 다 했어요. 중국하고 경쟁되니까 매각을 했고, 그 중간에 또 다른 사업들도 있던 것들도 중국하고 경쟁해서 져서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오로지 이제 동박하고 미국의 이제 미국의 저거 있죠, 유리기판 그거 하는 회사, 그거 회사가 아니고 그거를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그 학교 내에서 그 기술을 해가지고 그걸 사업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를 SKC가 그 회사를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도 받고 그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 이제 크게 핵심 사업으로 이제 기르려고 그 회사를 다 했는데, 원천 기술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회사가 지금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단독으로 해가지고 패키징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기가 CCI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유리기판을 지금 공장을 다 완공해가지고 시제품을 지금 얘네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지금 어, 삼성전자와 동행하면서 서로 그쪽의 기술을 어, 서로 공유하면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뒤늦게 유리기판으로 따라 들어갔지만은 어, SKC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 되면 좀 더 저갑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양산 체제로 가는 것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다른 대학교도 삼성전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얘네들이 납품하기가 더 좋다. 자, 이것까지만 이제 그 삼성전기가 조금 더 나가고, 원천 기술은
SKC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떠났습니다. 5분의 유상증자를 할 때 제가 참 속상하는 게 저도 삼성 SKC를 5만 원대 이하에서 사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 정리하고 5만 원대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10년째 들고 있는데 더 저 위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 회사한테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났고 자기네들이 공장을 뭐 사업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부통 터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돈을 또 한 주당 8만 원씩 또 종이 한 장 딸랑 주면서 8만 원씩 받아갑니다. 우리한테 그 귀중한 돈을. 자, 우리가 회사가 크려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같이 동행하자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죠. 우리가 주주니까. 그런데 공장에 설비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50%를 공장 설비에다 쓰고 50 그러니까 뭐 40%나 뭐 60%나 뭐 거기서 10% 차이니까 뭐 1조 원에서 10%도 큰 돈입니다. 우리 개인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거를 왜 빚 갚는 데 쓰느냐 이거죠. 빚 갚는데 50대 50이라 그래도 설비 투자하고 자기네들 하는데 50% 쓰고 50%는 지네들 회사 살리는 데 쓰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이 회사가 분명히 커지는 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유상증자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50%를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주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뭐 종이 쪼가리 갖다 주고 뭐 우리 회사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무조건 니네는 유상증자 들어와라. 아, 난 이해 못 하겠어요. 이제는. 저는 SKC 유상증자 뭐 다른 회사들 되면 20% 싸게 내준다 그럽니다. 8만 얼마에. 그것도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요. 유상증자 하고 난 뒤에 이게 8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유상증자하고 유상증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단지 유상증자는 뭐 보통 10%에서 15% 길게 잡아 20%를 해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나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안 하면 거기에서 실권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120%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재분할하지 않고 SK가 100% 사 들어온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면 SK가 자기네들한테 떨어지는 그 지분의 100%의 추가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실권주까지 다 자기네들이 산다고는 공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분통 터지게 생각해요. 왜 뭐 한 20%, 30% 한다 그러면 전체 1조에서 2, 30% 한다 그러면 빚 갚는 데 쓴다 그러면 그렇죠. 이자가 많이 늘어나면 힘든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줄이면 숨통이 터지겠죠. 그러면 그 회사가 진짜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술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좋긴 하지만 삼성전기에 되면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해가 계속 해물었어요. AI한테 계속 이거 묻고 막 AI는 지식이 평양적인 지식을 줍니다.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냥 저한테 답이 좋은 평양적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질문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요. 반대되는 걸 질문해요. "아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좋은 건지 네가 나를 설득시켜 봐. 그리고 난 내가 생각하는데 저거 아닐 것 같은데 저거 반대로 가면 더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네들이 유리기판을 그게 만드는데 돈이 필요가 이거 지금 1 조에서 50%를 가지고 가 거기에 쓴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 그렇지만 경쟁회사하고 경쟁했을 때 너네들이 더 이익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양상체제 갔을 때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양상체제로 올라갑니다. 양상체제 후반으로 가요. 지금 다 됐어요. 그러면 너네들도 양상체제 후반에 2026년도 후반에 그 양상체제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갔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뒤떨어진다 그래요. 그래가 거기서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유리기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삼성은 삼성전기에서 갖다 쓴다고 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SK의 자회사가 SKC니까 SKC의 자회사를 만드는 자기네들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유리기판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붙여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류센터로 봤을 때 손실 아니냐. 지금은 아무리 자회사가 만들어내고 뭐 좋은 물건을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물건을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기를 거를 갖다 쓸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항공으로든 배로 오든 그거를 갖다 쓸까요? SK 하이닉스가 옛날 같으면 같은 회사 거니까 비싸도 그걸 써주는 게 맞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얘네들은요 돈이 남는 쪽으로 가야 되지. 돈이 아무리 자회사가 잘하고 이래도 돈이 안 남으면요 버립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기 걸 갖다 쓰기가 나아요. 왜냐하면 아니 SK가 고 저거 전라북도에 전라남도에 있는가요? 저게 두세 시간이면 물건이 와가지고 충분하게 한 나라 안에서 다 만들어내가지고 찍어가지고 일 빠르죠. 뭐 뭐든지 다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격도 더 싸죠. 굳이 왜 에슬리스 걸 써야 된다는 겁니까? 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단지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SKC는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지금 병목 형상이 있나가 공장을 짓는데 한 3년씩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삼성전기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만들어내는 제품, 나는 IT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HBM 뭐 그런 거 만들어내는 그런 뭐 제목 정확하게 내가 설명 안 하더라도 그거에 태클 걸지 마십시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완전 제품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만들어내는 지금 전자가 만들어내는 게 처음부 다 잘하는 회사에다가 분야별로 다 몇 개가 있고요. 분야별로 몇 개가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것만 만들어서 또 그 다음 공정으로 잘하는 공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TSMC예요. 대만에 완전체로 만드는 거 TSMC에서 완전체로 만드는 거 TSMC에서 못하는 거는 삼성전자나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한테 몇 개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에서 유리판이 마지막 완성체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도 어, SK 하이닉스에서 만약 유리기판을 지금은 유리기판을 채택을 안 했어요. 그냥 채택을 다른 걸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
폴리레이드 뭐 그 고무로 된 뭐 그런 거를 한다 그래요. 난 자세한 거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채택해가 그걸로 해도 충분한데 나중에 되면 바이어를 잡아야 발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갈 거냐 아닐 거냐 그래픽 소재로 써서 발열을 잡을 거냐 아닐 거냐 지금 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으로 앞으로 2, 3년 내에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건 가봐야지 하는 거죠. 지금 아직 양산화까지는 못 갔으니까요. 완전 양산화까지 못 갔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SK 얘네들도 부분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든지 대만으로 보내든지 해서 거기서 완성체를 만들어서 그 뭡니까? 엔비디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거는 삼성전기가 하는 거는 삼성전기가 하고 미국에 있는 거는 미국대로 또 살아남겠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이게 터무니없이 SKC가 하는 얘기를 뭐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에 있는 게 훨씬 더 덕이더라고요. 훨씬 더 덕이에요. 거기서 만들어 그러니까 공장이 한국에 있는 게 100%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에다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나라가 다 합니다. 유리기판을 만드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요. 많아요. 세계 각국에 다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캐파가 많냐 적냐 그러니까 누가 많이 만드느냐 적게 만드느냐 그게 차이일 뿐 기술 차이가 거기도 격차가 조금은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SKC도 나중에 꼬치꼬치 따지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도 충분히 클 수 있다. 삼성전기만큼도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유상증자를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5월달 돼야지 되잖아요. 그죠? 4월달에 이제 제가 할 건데 5월달 돼서 할 건데 분명히 형님들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SKC와 삼성전기와 유산증자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회사와 과정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뭐 설명을 못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대충대충 설명을 했지만 그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름을 정확하게 못 얘기한 거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렇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핵심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끝날 겁니다. 첫째, 다 아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제가 결정을 익하고 적하고 적하고 익하고 하다가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전 들어가요.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가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유상증자로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유상증자가 들어오는 주식의 계좌가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짜리의 유상증자 들어오기 전에 구주가 있습니다. 구주가 5만 원대 있는데 지금 신주가 들어오는 게 8만 원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이게 대부분 여기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여기서 분명히 유상증자라는 거를 분명히 이 회사 말고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 맞닥뜨릴 때 분명히 내가 들어간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유상증자를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으면 유상증자를 들어가는 그 날짜 이틀 안에 회사에다가 전화를 분명히 하고 내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 표현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친 날까지는 돈을 여라고 하면 돈을 여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유상증자가 돼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결정한 날짜에 나한테 주식이 들어옵니다. 주식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유상증자 금액되면 저처럼 작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상증자 들어오는 금액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는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똑같은 시각에서 얘기해 드릴까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 날, 신청했는 날 있잖아요. 신청하는 날, 신청이 끝났으면 내가 여기에 구주가, 이 A라는 통장에 구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이쪽 통장으로 구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하는 날, 신청하고 그 다음날 신청이 됐다면 그 다음날 이 주식을 빼야 됩니다. 이 A라는 계좌에서 주식을 빼서 B라는 주식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을 이체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체할 수 있어요. 모르면 증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그것도 내가 잘 모르면 원격으로 해줄라 그래가지고 원격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가씨가 예쁜 목소리로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해줘요. 아니면 직원한테 나 이거 이쪽으로 옮겨줘 이러면 옮겨줍니다. 내가 할 줄 모르면 옮겨줘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줄게요. 자, 저 같은 경우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 구주가 5만 원짜리인데 8만 얼마짜리 들어오면 5만 원짜리와 8만 원짜리가 섞여요. 그러면 물타기가 되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신청했는 금액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5만 원에 있어도 8만 원 내려온다 그래도 내가 이익이 날 건데 이게 섞어버리면요, 이익이 안 나고 어떻게 될까요? 손실로 갈 수도 있어요. 손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었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계좌 분리해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가지고 들어가는 금액대가 천차만별로 있어야지 내가 매매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주식에 유상증자를 신청하고 이 구주를 B라는 계좌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날짜가 돼가 8만 8천 원짜리가 들어오고 B라는 계좌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가격대가 틀리니까 물타기가 아니죠. 물타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20%를 싸게 줬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도 먹을 수 있잖아요. 20% 싸게 줬으니까 나는 20% 먹고 도망갈래. 20% 싸게 줬으니까 20% 먹고 도망가면 20% 이익이잖아요. 그래더라도 내가 본주가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는 훼손한 건 아니잖아요.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유상증자 하는 돈을 넣고 그 다음에 20%의 이익을 보고 팔고 나왔고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에 대한 수익을 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요. 계좌가 분리돼 있으니까 이게 다른 물건이에요. 물건은 SKC지만 물건이 다른 물건이라고요. 이게 선물로 얘기하면요, 이게 선물로 얘기하면 되게 쉬운 게요, 이게 1월물이면 이건 2월물이에요. 월물이 틀려요. 다른 거라니까요. 같은 회사라도 다른 걸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 형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상증자 한 번이라도 해보셨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주는 사람 설명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거 설명 안 해줬다면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유상증자 할 때는 내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서 있는 거, 손실나가 있는 거에서 물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물타기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이라면
유상증자가 들어올 때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내가 100인데 130%가 되는 거예요. 이게 130% 들어가면 물이 섞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높은 가격에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30% 정도 조금 저거 니로온다는 가격상으로 니로온다는 건데 이게 니로가요. 그 본전까지 갔을 때는 이익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얘가 여기서 또 계속 헤매면요. 결국은 물타기가 집만 늘은 거 아닙니까? 집만 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지금도 손실 나가 쥐고 가고 있는 이거를 거기다가 한 짐 30%를 더 올려준 짐을 내가 또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을 짓지 말으라고 여기 있는 거를 빼내라는 얘기예요. 다른 계좌로 충분히 빼면 됩니다. 유상증자 신청하고 빼면 돼요. 그 전에 하면 안 되고요. 유상증자를 신청하고 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 가지고 있던 가격대는 위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0% 싸게 준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이게 20%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익입니다. 바로 이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들은요, 거기 들어오면 집만 늘어나가 이익이 안 납니다.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거를 설명해주는 정권사고 뭐고 뭐 방송이고 이걸 설명을 안 해줍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유상증자 받아가지고도 바로 이익 내고 팔 수도 있어요. 이거 설명을 제가 하하방 그 저거 우리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이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해가지고 그 양반은 이거를 자기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어느 계좌로 뺄까 이래 뺄까 저래 뺄까 가격대 맞춰가지고 다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유상증자 들어오는 거를요. 빈 가지고 있던 구에서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바로 이익 나는 걸 경험을 하고 다시 올라가니까요. 그게 수익성이 대단히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아 진짜 친구 말이 맞더라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해줬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 중에 SKC를 유상증자 하는 거 받을 건지 말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십시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얘기는 좀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유상증자를 안 받겠다 하면요. 유상증자 안 받겠다 하면 나한테 계속 계좌를 보십시오. 아니면 저 증권회사도 전화가지고 R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물어보세요. R이 나한테 S캐시 해놔놓고 R이라고 들어와요. R이라고 그게 뭔가 하면요. 나한테 근한이 들어오는데 그 근한을 일주일 동안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팔 수가 있어요. 팔면 어떻게 내 근한을 파는 거예요. 그 근한을 파는 게 누가가 마지막에 누가 사갈까는 뭐 SK에서 자회사에서 다 사갈 간다 그랬던 게 자기네들의 120% 이상까지도 다 사겠다. 그 실권주까지 다 사겠다 했던 공시 내용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R을 팔면 그 R 팔은 거에서 매매가 안 된 R들이 있을 거예요. 그 R들은 SK에서 다 사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상증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안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조건 R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 권리의 가격만큼을 내가 이익을 찾아야 된다. 그 R을 안 팔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무용지물 됩니다. 무용지물. 나한테도 덕도 없고 회사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회사가 가져갈 때 나한테 당연한 내 권리의 가격을 주고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R을 매도를 안 하면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계좌 분리를 해야지 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바로
정자에서 구주를 다른 데로 빼냈을 때 가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와 8만 원짜리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좌 분리의 가장 핵심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 후배님한테요. 내가 3년 4년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래더라고요. 아이고 형님아, 나 도대체 그거 이해 못하겠으니까 형님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하방에서 또 하다 보니까 또 맹 이 시간이네요. SKC가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C가 지금 침체를 들어가 두 분의 월봉으로 두 분의 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분명히 여기는 갑니다. 가요. 근데 그 시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시대를 두 개를 만나고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는 유리기판을 만나고 있고요. 하나는 동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동박도 전에 동박에 동박 얘기를 해주면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저거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이 부분 이 분야는 진짜 내가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 회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SKC는 조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그냥 대장인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요. 롯데모티리얼즈가 탑입니다. 예전부터 얘는 그 돈이 적자가 날 뿐 이 회사가 남의 돈을 갖다 써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자기네들 자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데에서 이 회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산 거예요. 사자마자 폭락을 해가지고 박살이 났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뭡니까? 롯데가 머리를 너무 잘 쓴 거죠. 이게 롯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갈 주도 세력입니다. 이게 롯데가. 그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나머지 형님들 거는 다 보고 제 거만 안 봤다. 그러니까 제 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니까요. 요거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또 그 시간이네요. 조금 짧게 찍는다 그러고 맨날 그 시간 찍는데 형님들 옷에 댓글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제가 또 댓글을 안 달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내일부터 댓글을 한번 열심히 달아볼까요? 근데 저한테도 공부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댓글 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요. 근데 댓글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